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어제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지역 현안인 복합 쇼핑몰 유치와 무등산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해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누구의 공이냐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유치. 두 후보 모두 큰 틀에서는 찬성하면서도 추진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심에 설치하는 거에 맞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도심 외곽에 가는 겁니다. 대기업 두 곳하고 임원하고 만났더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환 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무등산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이용섭 후보는 공론화를 통한 환경 파괴 없는 개방, 강 후보는 군부대 이전 이후 군용도로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추진에 누구의 공이 더 큰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I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이야 제가 발표했지만 물론 시에서도 준비했죠. 그냥 다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어요. 1조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예산 당국에서 4천억으로 깎았어요. 정무수석께 6천억으로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복지안전 부시장제 도입을, 강 후보는 시장이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며 각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복지안전 부시장제를 도입해서 한 사람도 소외와 차별받지 않는 가사수당, 농민수당, 참여수당, 세수당을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예. 두 후보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경선을 앞두고 남은 두 차례 TV 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주 정치의 민주당 독점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호남 대변인을 자임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기환 후보의 광주시장 출마 선언 장소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찾은 곳이라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과 5.18 민주연구원 설립 등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실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AI 영재고를 설립하겠으며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문화산업 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호남 발전 그랜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호남 대변인을 자처했습니다. 호남의 인재와 호남의 현안과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함으로써 한 채의 소외와 억울함, 막힘이 없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라 지역에서도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합심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장부터 시작해서 의원들까지도 추가로 이를테면 출마의 의사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이 광주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에 주기환 후보가 얼마나 득표력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담양군수와 전남도의원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담양군수 경선 후보에 대해 추가 심사를 벌인 전남도당은 김정호, 이병노, 최하삼 후보를 경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전남도의원 선거구 55곳 가운데 12곳은 3인 경선, 26곳은 2인 경선, 17곳은 단수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광주구청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전략공천위원장이 광주도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광주의 민심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광역의회
이후에도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경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입니다. 공사 현장 분위기는 바뀌었는지 나머지 뒷수습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29일 만에 희생자 수습을 끝내고 속도를 낸 원인 조사. 무단 구조 설계 변경이 1차 원인이었지만 규정도 역할도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20명 입건에 6명 구속,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 사망사고 손배 책임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 수칙이든 작업 방식이든 규칙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은 조금 있는 것이. 하지만 피해 수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근 상가 80곳은 여전히 피해 보상 협상 중이고 남은 건축물에 대한 처리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인수위는 조속한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인수위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조금 증가해서 9,0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20대 이하 확진자가 1,4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4,07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60대 이상 확진자 1,600여 명이 나오면서 4,9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벌써 여름 날씨 같다는 말 많이 하시죠? 오늘은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군데요. 맑은 하늘과 함께 낮 동안 따뜻한 햇살에 기온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 25도, 화순과 광양 26도 등 어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고지만 오늘도 봄비 대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25도, 화순 2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고흥 2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강진과 장흥 25도로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동부 남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취업자는 농업 분야가 가장 많았고 광주는 음식점과 주점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남의 취업자 수는 모두 101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취업자 75만 명 가운데 음식점과 주점업이 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시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주식회사 우한 형제들이 투자 협약을 맺고 광주에 고객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한 형제들은 다음 달 광주에 5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80개 고객센터에서 상담사 7,2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마련됩니다. 광주시는 동구 대인동의 한 건물에 전시실과 연습실 등을 갖춘 장애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점 공간은 물리적인 장애가 없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고흥에서 새로운 축조 방식의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고흥군은 도화면 복룡 고분에서 바닥층에서 위로 갈수록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모줄임 기법과 무덤에 쌓아올린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큰 돌 아래 작은 돌을 쌓는 가야시대 양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복룡 고분 발굴 현장은 모레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